네, 고수만의 기준으로 선별한 종목을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 종목 돋보기입니다. 노태성 고수와 먼저 함께 하실 텐데요. 앞서서 첨생법 개정 관련주를 알려주시겠다 하셨어요. 어떤 종목이 첫 번째로 등장할까요?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종목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제가 첨생법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생법은 첨단재생 바이오법의 줄임말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법률을 뜻합니다. 세포치료제, 이제 유전자 치료제, 조직공학 치료제 같은 이제 첨단 바이오 약품과 이제 재생의료의 발전을 좀 지원하고 동시에 안전하게 좀 사용하도록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첨생법이 중요한 이유는 기존 치료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그런 난치성 질환의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좀 열어주고 환자의 안전을 좀 철저하게 관리 및 치료법 개발이 신중하게 좀 이루어지면서 한국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력과 신뢰를 좀 인정받을 수 있게 돕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첨생법 이벤트가 올해 2월 21일 이제 개정 시행이 좀 있습니다. 주식이란 좀 이벤트 전 주가가 반영되는 경우가 좀 많죠. 오늘 설명드리는 기업들은 대부분 신약 개발 기업들이라 실적은 좀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작년 2월 첨생법 이슈에서 주가가 급등한 이력이 있었던 종목들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까지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며 첫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단 재생 바이오법의 줄임말이 이제 첨생법이었는데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요. 자, 첫 번째 종목, 그러면 어디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첫 기업으로는 제가 앱클론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앱클론은 난치성 질환 치료를 목표로 하는 그런 항체 신약 개발, 그리고 기존의 약물로는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질병들, 예를 들면은 암이나 뭐 자가 면역 질환, 이제 희귀 질환 등 뭐 이런 질병들을 타겟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하는 업무를 쉽게 설명하면 질병을 찾고 항체를 이제 개발하고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생산하고 이제 및 상용화를 진행을 합니다. 난치성 질환은 기존 치료법으로 치료가 굉장히 어렵죠. 항체 신약은 특정 세포나 단백질만 표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적은 게 특징이고 희귀 질환 치료 분야에서 굉장히 좀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 적고 희귀 질환 관련해서는 또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셨는데 그럼 정말 이 종목, 이 업체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조금 더 파헤쳐 볼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네스트, 그다음에 어피맷, 그다음에 카티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쉽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붙여보자면 이제 네스트라는 거는 이제 질병과 관련된 특정 단백질의 핵심 부위를 찾아내는 기술이고요. 쉽게 말해서 이 단백질에 어디를 이제 공격하면 치료 효과가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찾아내는 그런 탐색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더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항체 치료제를 설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피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기능을 이제 가진 항체를 하나로 합칩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고 다재다능한 치료제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는 암세포를 인식하고 다른 하나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기존 치료제보다 더 정밀하게 이제 작용을 하고 암이나 자가면역 질환 같은 난치병 치료에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카티 플랫폼 기술입니다. 환자 본인의 면역세포, 즉 이제 T세포를 유전적으로 조작해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그런 맞춤형 면역 치료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술로 환자의 이제 T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찾고 그다음에 강력하게 또 제거하도록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특히 혈액암 같은 난치성 암 치료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고형암 치료로도 연구가 굉장히 크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첨생법 관련주기도 하지만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 보고 있는 이 앱클론, 이 밖에 개별적인 호재라던가 주목할 부분이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주목해 볼 만한 호재로는 이제 이 당연 첨생법 관련 종목이기도 하지만 네. 이제 MR 맵 방식의 좀 기술이 있습니다.
기존 항체 개발 방식은 인위적으로 합성된 단백질을 사용해서 질환 단백질과 형태적 차이가 좀 발생을 하면서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반면에 이 MR맵 방식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서 질환 단백질을 직접 생성을 해서 자연스러운 구조를 형성하고 기존 방식으로 어려웠던 그런 난치성 질환 이제 방식이기에 앞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항체 발굴과 굉장히 좀 차별화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 기술로 코로나 당시에 많은 생명을 또 구한 이력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앱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티 치료제와 같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과 혁신적 그런 항체 신약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첨생법의 지원을 통해 개발과 상용화가 더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앱클론 저희가 또 알아두면 더 유용할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뭐 재무적 요소나 몇 가지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190억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 완료로 재무 건전성을 좀 높이는 동시에 임상과 연구 개발에 좀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요. 네. 최근 미국에서 이제 위암 치료제 임상 3상과 함께 중국에서도 다양한 그런 고형암 적응증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임상 2상 시험 계획 승인도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시장의 기대치와 그 투자자들의 관심을 잘 반영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지는데요. 기술적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트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앱클론의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시장이 밀려서 좀 오히려 매수 기회가 좀 발생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단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연결을 해주는 그런 방식의 저점 구간에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 추세 구간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3,000원을 만약에 강하게 좀 이탈하게 된다라 그러면 손절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당연히 첨생법 개정안이 있는 2월 21일 전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가셔야 되고, 그 이전에 이 슈팅이 한번 나와 준다라 그러면 15,000원에서 이제 뭐 강하다라 그러면 17,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목표 수익치를 한번 노려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강조해 주신 부분들 꼭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첨생법 개정 관련주 수혜가 기대되는 그 기대주를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딜까요? 네, 두 번째는요,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이제 인대 손상 치료제와 연골 재생 촉진제 등 이제 바이오 의약품 연구 그리고 개발, 생산을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주요 제품인 인보사가 있습니다. 뭐 인보사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인보사가 이제 조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TG라고 명칭이 좀 바뀌었고요. 이 TG는 골관절염 치료를 위한 세계 최초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현재 미국 임상을 좀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부터 헬스뷰티 상품 유통 사업도 병행을 하면서 이 W 스토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은 이제 세포 치료 쪽이 80%,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유통 사업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골관절염 치료제가 임상 진행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임상 진행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코오롱 티슈진의 이 TG는 이 골관절염 치료를 위한 세계 최초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FDA 품목 허가를 목표로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거 국내 품목 허가 취소와 FDA 임상 중단 명령을 좀 받았으나 안정성을 좀 입증을 하면서 재개에 성공을 했고, 올해 임상 3상 환자 투약을 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TG는 이제 골관절염 외에도 이제 근골격계 질환으로 적응증 확장을 좀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7년 미국 FDA 품목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은 2031년 무려 약 12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고요. 이 TG는 아직 치료제가 없는 분야인데다가 이미 한번 허가받은 그런 약물이라는 점에서 지금 이 기업이 성공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첨생법 관련주로 좀 분류되는 이유가 이 회사의 주력 개발 품목인 이제 TG가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이제 첨생법의 핵심 지원 대상인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골관절염 시장이 글로벌 분위기로 봤을 때 이게 치료 쪽이 아니라 진통제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글로벌 골관절염 시장이 대부분 이제 통증을 완화시키는 초점을 둔 진통제가 좀 중심입니다. 하지만 진통제는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증상 완화에 그치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의 그런 미충족 의료 수요가 여전히 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오롱 티슈진의 TG와 같은 이제 DMOAD 근원 치료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근원 치료제는 큰 주목을 좀 시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근본적으로 질병의 진행을 억제할 가능성을 좀 입증을 했고요. 또 미국 임상 2상과 국내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티슈진이 패러다임 자체가 좀 바뀌면서 새로운 시장을 앞으로 좀 열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주가가 정말 비상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코오롱 티슈진의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뭐 작년 24년도부터 끊임없이 주가가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강력한 이제 이 조정들이 좀 있었으나 계속해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우상향을 해주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뚫어주고 있는데 이번 이 첨생법을 좀 앞둔 이런 시장 속에서 이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을 좀 위쪽에서 형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박스권 하단 근처인 27,500원을 좀 이탈을 했을 때는 잠시 좀 대피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이 그 첨생법 이 개정안 전에 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는 열심히 또 수익을 좀 챙겨 가시면서 다시 한번 이 31,450원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 구간을 이탈해서 조금 더 하락이 나온다라 그러면은 추가적으로는 요 22,500원 근처나 25,000원 근처에서 좀 지지력이 형성이 되는 걸 좀 보시고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은 또 커뮤니티 입장하시면 제가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니까 입장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태성 고수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필살기 고수외전 카카오 채널에서 검색하셔서 등록하시면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첨생법 개정 관련된 수혜주를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이 등장해야 하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파미셀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네. 와봤습니다. 뭐 많이들 아시는 이제 줄기세포 네. 치료제를 개발하고 또 판매와 친환경 난연제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이제 바이오 제약 전문 기업입니다.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기업이고요. 바이오 사업부와 바이오 케미컬 사업부로 나뉘는데 이제 대기업과의 컨소시엄 및 공동 연구를 통해서 신소재 개발과 새로운 매출원 발굴에 이제 좀 주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파미셀이 첨생법 수혜주로 좀 꼽히는 이유는 이 회사가 개발 중인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와 첨단 바이오 의약품 첨생법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하잖아요. 뭐 희소성, 난치성 질환에 있어서는 여기에 거는 기대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는 이제 뇌, 또 심장, 각막 등 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을 하며 부작용이 적은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이나 뭐 뇌전증, 당뇨병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해 이제 뭐 배아줄기세포, 그다음에 이제 유도 만능 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를 활용한 임상 시험이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상용화된 줄기세포 치료제로는 12개 정도밖에 없고요. 그중에 4개가 무려 한국 제품입니다. 국내 기업 파미셀, 그다음 메디포스트, 안트로젠 등이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강국에 기반을 좀 닦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S바이오메딕스와 이엔셀 같은 후발 주자들도 희소 난치성 질환 치료제 적극 개발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줄기세포 연구와 임상 시험에서 한때 전 세계 좀 선두를 달렸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최근 10년 동안 좀 부진했었다는 이제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후발주자들의 성과로 좀 최근에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 비중은 바이오케미컬 매출 비중이 높으며 주로 의약, 농약, 또 전자재료 중간체 비중이 50%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간체라는 거는 최종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중간 단계의 화학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파미셀이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외에도 기대할 만한 파이프라인이 또 있는지 이 부분도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주요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성 간경변 치료제, 이제 셀그램 LC 이 부분은요 국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 셀그램 ED 임상 2상 승인이 났고요. 만성 신장 질환 치료제 셀그램 CKD 임상 1상 완료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5년간 연구개발 투자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3분기 누적 연구개발비가 무려 이제 57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한 기업입니다. 매출을 좀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은 2023년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고요. 3분기 누적 434억 원을 했지만 매출 원가가 좀 상승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주요 매출 품목은 이제 뉴클레오시드와 그 다음에 이제 PEG 유도체 같은 바이오케미컬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신약 개발을 위해 투자에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파미셀 이슈는 두산과 대규모 전자재료용 소재 공급 계약을 117억 원 정도 체결한 이슈도 있고 또 의약 중간체 PEG 21억 원 수주 공시 이슈도 주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나쁘지 않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 종목 중에 하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미셀 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내가 이 종목에 접근할 땐 어떤 전략이 좋을까 궁금해지실 것 같거든요. 전략 세워보죠. 네, 파미셀의 차트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에 또 이것도 굉장히 많은 또 이미 미리 선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첨생법 이슈에 미리 선반영이 돼서 굉장히 큰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박스권을 상당 구간에서 좀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또 매수를 하실 때는 최대한 이 박스권을 그려놓고 이 박스권의 절반 구간 아래에 매집가를 좀 형성을 해두시면 좋은데 그러면은 요 구간들이 이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되겠죠. 대략적으로 한 8,860원에서 한 8,000원대 초반 그 구간이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구간이라 생각이 들고 이 구간을 만약에 이제 8,000원대 구간들을 좀 이탈을 강력하게 한다 그러면 요것도 일단은 대피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급등세가 좀 나오면서 이 첨생법 개정안 이슈로 상승을 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9,680원 이상의 신고가를 또 아니 그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제가 오늘은 이렇게 첨생법 관련돼 있는 종목들 좀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곧 있으면은 또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그래서 상패 시즌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근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실적이 좋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3월 전, 그러니까 즉 첨생법 개정안 이슈 전에는 무조건 종목들의 이제 수익을 뭐 짧게라도 좀 노려서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다고 좀 그런 부분들은 또 주의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분석,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첨생법 개정 관련해서 기대가 되는 종목들을 쭉 보고 있는데 언급하실 종목이 또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번 꼭사주로 이제 CCUS 탄소 포집에 관련돼 있는 종목인 그린케미칼이라는 꼭사주를 좀 소개를 시켜드렸었습니다. 커뮤니티에 공개를 해드렸고 또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전략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률이 무려 단기간 20% 이상 상승이 좀 나와서 또 즐겁게 우리가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이 꼭사주 단기간에 좀 좋은 수익을 좀 여러분들께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꼭사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꼭 사야 할 주식 궁금하시죠? 노태성 고수의 꼭사주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SBS 비즈 앱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앱을 다운받으셔서 더 편하게 다양한 정보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노태성 고수가 엄선한 꼭사주 궁금해집니다. 어떤 업체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꼭사주 조금 힌트를 드려보자면 제대열 보관, 또 건강기능식품 판매
또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좀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제대혈은행 1위 사업자이며 주요 R&D 파이프라인으로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또 기관지 폐의 형성증 치료제, 또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2025년 들어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는데 그거에 또 알맞는 또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말씀하신 꼭사주가 주요 치료제 개발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현황도 궁금한데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최초로 이 동종줄기세포 치료제인 무릎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한 기업입니다. 2012년 국내에서 무릎 연골 손상 치료제로 품목 허가를 좀 받았고요. 2023년에는 관절염 치료제에 발목 연골 손상, 적응증 추가를 위한 품목 허가를 좀 신청을 했었으나 식약처가 임상적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이를 좀 반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0년, 2022년 진행된 발목 적응증 임상 3상에서 이제 1차 평가 지표인 ICRS 점수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좀 확인이 됐고요. 추가 임상 3상이 좀 필요한 지금 상황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 중인 이슈를 잠시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태성 고수의 꼭사주, 긍정적으로 보시는 기대되는 투자 모멘텀을 조금 더 들어보죠. 네,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은 네. 2022년 기준 관절염 치료제는 단일 품목으로 216억 원의 매출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200억 원을 좀 돌파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줄기세포 치료제 특성상 높은 비용으로 인해 경쟁력 또 확보에는 제한이 좀 있는데 이 기업은 추가 임상 3상을 통해서 발목 적응증 허가를 목표로 좀 달려가고 있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첨생법 개정을 한다면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또한 이 기업은 이제 최근 미국 법인의 임상개발, 또 CMC, 그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또 품질 재무회계 등 무려 5개 분야의 현지 전문가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시장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 전문가 영입을 통해서 관절염 치료제의 상업화와 현지 규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하며 앞으로 북미 진출이 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노태성 고수의 꼭사주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이어서 노태성 고수의 투자 전략 미니 강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오늘의 키워드는 주식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것부터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그러면 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야 하는지 오늘은 간단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포트폴리오는 투자자가 자신의 자산을 목표에 맞게 배분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정 추구형과 공격 투자형의 포트폴리오 구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투자자의 목표와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투자자의 성향이 단기 목표라면 기술주나 고성장 가능성, 그리고 당장 시장에서 주목 중인 테마주의 높은 종목에 비중을 두는 전략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높은 변동성에 유의해야 하며 목표가와 손절가를 일정하게 잡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비중을 대략 정한다면 단기 7, 중장기 3 정도가 좋습니다. 극단적으로 단기가 좋다면 당연 10으로 설정하는 게 좋겠죠. 이 부분은 스스로 투자 성향을 알고 정하는 게 좋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비중을 알려드리면 우주항공 20%, 제약바이오 20%, 반도체 20%, 나머지 40%는 현금 보유가 히든카드입니다. 반대로 장기 목표 투자자로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원한다면 배당주나 채권 같은 안정적인 자산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수익의 꾸준함을 유지하며 변동성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 성향이 약한 국내 주식보다는 더 큰 시장인 미국 증시 시장에 적합하다 보시면 됩니다. 중장기도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중장기 7, 단기 3, 하지만 이 부분도 투자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중장기 섹터로 저는 개인적으로 중장기는 미국 주식이 좋다 생각합니다. 한국 증시보다는 미국의 중장기 유명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미국 증시가 국내 증시보다는 중장기 투자에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또 주주 친화적이라 배당을 주는 종목도 많고요. 중장기로 볼 섹터는 로봇 20, 우주항공 20, 자율주행 20, 양자컴퓨터 20, 미국 주식 20입니다.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은 한국 증시는 매번 테마가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빠른 변화를 빠르게 캐치하고 싶으신 분들은 커뮤니티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리밸런싱의 중요성입니다. 포트폴리오는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 설정한 비율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리밸런싱이란 포트폴리오, 내 자산 비율을 재조정하여 초기 목표에 맞게 다시 균형을 잡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시로는 기술주 비중이 50%를 목표로 시작했지만 주가 상승으로 비중이 70%가 됐다면 일부를 매도하고 채권이나 배당주의 투자에 비율을 다시 맞춥니다. 리밸런싱의 장점으로는 리스크 관리, 특정 자산군의 비중이 과도하게 커지면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있지만 리밸런싱을 통해 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익 실현 비중이 커진 자산을 매도하면 이익을 실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극대화할 기회를 얻습니다. 감정적 투자 방지, 리밸런싱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추가적인 실행 방법으로 예시를 본다면 일반적으로 6개월, 1년에 한 번 리밸런싱을 검토합니다. 단, 큰 시장 변화, 경제 위기, 금리 변동 등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비정기적으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자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투자 목표를 실현하며 추가적으로 리밸런싱을 통해 최적화하는 전략적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자신의 목표와 성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 관리하고 조정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